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할 말이 없을 때 가만히 있으라. 진정한 열정이 느껴질 때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그것을 정열을 다해 말하라. D.H. 로런스. 감사 스마일도 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갖다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저의 이제 성격이라든지 저의 또 말을 갖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만 보시고 이제 저를 갖다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말을 갖다 상당히, 많이는 하고 있지만 말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일단은, 기가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는, 상담을 갖다 하더라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이 열정이 식은 것보다, 이 말을 갖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쓸데없는 말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말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할 말만 하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만 하려고 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다소 실수하는 말이라든지 부족한 말이 있다고 하면, 넓은 아량으로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날씨가 너무 달라서 또 오늘은 또 새벽부터 비가 왔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날씨가 사람의 그런 기분을 많이 좌지우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어제 제가 관련해가지고 창릉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 사진을 빠뜨렸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여기 바로 맞은편에서 원흥 동일 7단지에서 이 앞쪽으로 창릉 천마을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사진에 담아 드렸는데, 지금 LH에서는 9월 착공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펜스를 쳐서, 기반공사, 기초공사 이렇게 부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창릉 3기 신도시 천마을은 아마 계획보다, 계획대로 이렇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9월 착공이라고 언론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장비들 보이시죠? 이 포크레인하고 이렇게 보이는 덤프트럭도 좀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기본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얼티메이텀님의 부동산 인사이트, 이게 정말이라면 상당 기간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라고 점점점으로 해서, 블로그에 이런 글을 갖다가 기고를 했는데,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한번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 관련해서 이것저것 뉴스 기사를 갖다 흘리면서 간보기에 들어간 듯하다. 우선 대충 많이 들리는 내용을 찾아보니 첫 번째로 건설업계 PF 규제 완화를 갖다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건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이면서 관련 업계 회사들이 파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에 나선 성격이 커 보입니다. 너무 많이 사라지게 되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방송 전에 제가 선풍기를 갖다 조금 회전을 갖다 해놨는데, 제가 선풍기를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사라지게 되면 금융규제를 풀어주어도 바로 사업에 뛰어들 업체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 업계 파산을 막고 PF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게 되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공급 확대에 나서도록 일종의 너찡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PF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주택 공급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바로바로 건설을 하려는 관련 업계 회사들이 바로바로 이거를 갖다 수주를 하느냐,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당장의 아파트를 공급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이제 다음 주네요. 벌써 이제 다음 주에 윤석열 정부의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이 이제 지금 나올 거로 예상을 하는데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등, 이제 오피스텔 중에서도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트텔 등에 대한 세금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세무사 분들이라든지 또 부동산 전문가 분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이거는 또 발표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지금 또 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간을 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차피 지금 당장의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공급 숫자를 갖다가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취득세 면제 카드를 갖다가 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빌라를 갖다 매수를 하진 않거든요. 감사 스마일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삼성역 주변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일단 고양시 쪽에 있는 그 빌라에 지금 준공된 빌라들이 아직 분양이 안 된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아예 공개적으로 빌라를 갖다가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집 마련을 갖다 빌라보다는 저는 아파트로 하시고, 또 이번에 또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뭐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원흥역 프루지오에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정부 대책을 보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의 기사입니다. 이제 3기 신도시 녹지 비율을 줄이고 아파트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이 기사가 오늘 메인인데, 부동산 공급 대책 준비하는 정부 3기 신도시 녹지율 줄이기 카드 만지작 관련해가지고 조선비지의 신문 기사를 갖다가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공급 대책 준비하는 정부 3기 신도시 녹지율 줄이기 카드 만지작, 이게 뭐 결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공급 대책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3기 신도시에 이런 녹지를 갖다가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도시 면적에 계획되어 있는 공원이라든지 녹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주거로 해서 이거 전환을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14일 관계부처에 따르게 되면 20일에서 25일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논의가 지금 활발히 진행 중인데, 이달 발표될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제를 갖다 조금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빨리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사전청약이라든지 본청약이 기간이, 사전청약에서 본청약 기간이 2년이 아니라 이것도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플러스로 하나를 더 보고 있는 게, 계획된 공원과 녹지 비율을 낮춰가지고 주택 용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뭐 주택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이게 또 늘어난다고 하면 이 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계획보다 이제 3기 신도시 입주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조선비지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가지고 뭐 주택 공급 대책에서 3기 신도시에 일단 세대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좀 드립니다. 일단은 박갑수 교수님께서는 국내 지형은 산지가 70% 이상인 만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지가 부족하진 않다. 그나마 도시를 개발할 면적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또 3분의 1을 녹지로 만든다는 것은 과도한 계획이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창릉을 갖다 예를 들게 되면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창릉 숲이 지금 이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녹지 공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줄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아파트를 갖다 지을지, 아니면 기본적인 녹지 공간을 갖다가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아니면 또 이제 창릉 같은 경우 유보지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유보지에다가 주택 공급을 갖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연 주택 공급 대책에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 이게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저는 이런 방안도 지금 정부 내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한 정부 관계자는 당시 공급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를 올리는 등 계획을 한번 건드렸던 상황이다. 이제 이 계획을 한번 건드렸던 상황은 뭐냐면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이제 창릉역이라든지 남양주 왕순역 주변을 해가지고 고밀도로 해서 주거와 그다음에 상업 시설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고밀 개발을 갖다가 압축 개발을 갖다 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를 갖다가 지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런 것들을 갖다 해 나간다고 하면 이제 3기 신도시의 그런 뭐 착공이라든지 입주 시기는 더 많이 늦춰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또 더 고민을 갖다가 좀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고요. 이어서 이야기 또 드리겠습니다. 얼티메이텀님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실제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주무분사인 LH가 지금 사실상 제 기능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최근 LH 부실 시공 문제가 또 불거져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후속 대책으로 LH 조직에 대한 감사라든지 재정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계획이 만약에 실제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주택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윤석열 정부 내에 임기 내에 창릉이라든지 3기 신도시 입주는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LH 착공주택 74가구 계획 물량의 단 3%, LH는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이제 못하고 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팩트를 말씀드리면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달까지 LH에 있는 착공주택이 74가구, 계획 물량의 단 3%만 착공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멸실주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준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 같다라는 우려의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아침에 얼티메이텀님의 이게 정말이라면 상당기간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 블로그 포스팅을 토대로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좀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어제도 이야기 좀 드렸지만 정말 이 부동산 공급 부분이 정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 전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저를 갖다 만나러 오신 분들께 부동산을 떠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9년도부터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거의 한 9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한 15년 차가 지금 되고 있는데 15년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을 갖다 현장에서 중개만 한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이제 투자를 병행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야기를 안 드리는 건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이제 올 전반기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고 있고 또 갈아타기 희망하시는 분들께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왜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이 금리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이제 반등이 일어나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감사하게도 제 예상이 맞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보금자리 론을 지금 특례 보금자리 론을 갖다가 또 지금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이걸 갖다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용하기로 했는 이 정책이 있었는데 이 정책도 지금 또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9억 이하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또 약간의 이런 정책이 이런 정책이 또 중단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내 집 마련은 타이밍을 또 늦춰야 되고 또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3기 신도시를 갖다 기다리신 많은 분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지만 사전청약에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은 막연하게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분양을 기다리신 분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지금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얼티메이텀님께서도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주택 공급이 뭐 인허가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착공 들어가는 게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갖다 하는 이 현장도 예를 들어 지방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지금 분양하는 2023년에 분양하는 게 언제 입주를 하게 되냐면 2026년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장항지구에 S1 블럭이라는 공공분양이 있었어요. 근데 공공사전청약 단지가 있었는데 여기가 올해 이제 본청약이 들어가서 2027년, 2026년 하반기에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늦춰졌어요. 2025년으로. 2025년 본청약이 늦춰졌기 때문에 2025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6년, 7년, 8년 거의 2년에서는 쉽지는 않고요. 거의 3년 잡는다고 하면 실제 입주는 2028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이제 오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3기 신도시의 이제 녹지 비율을 줄이고 아파트 비율을 갖다가 만약에 늘리는 방안을 갖다가 결정을 짓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정말 지금의 2027년, 2028년에 입주를 갖다가 할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2030년에 될까 말까 하다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에 이런 입주를 갖다가 지금 사전청약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를 갖다가 기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작게라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3기 신도시의 민간 분양이라든 공공 분양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뭐 정말 준신축, 신축 10년 이내, 10년 이내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20년 이내 이런 아파트들을 내 자금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올해 지금 하반기에 주택시장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 4월까지는 지금 또 정부에서 주택가격을 상승하는 것을 막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막을 건데 이 주택가격 상승을 갖다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년, 내후년, 그다음에 3년 후가 되면 정말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정말 귀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내 집을 갖다가 분양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것이고 또 분양가도 지금보다는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됐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항인 이 부동산 부분을 전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부분을 갖다 실패를 해서 정권을 갖다가 말 그대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려가는 것도 좌시하지 않겠지만 또 급격한 또 상승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민들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어찌됐든 간에 하루라도 빨리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일단은 더 중요한 거는 20일에서 25일 날 이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주택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뭐 주택 가격, 주택 시장의 안정이라든지 또 주택 공급을 갖다가 단시간에 늘릴 수는 없다라는 이 사실이 팩트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정말 꼭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정말 이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이 주택 시장이 그러니까 정말 암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